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과 한영전공 21기로 졸업한 정예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넥슨 코리아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총 8년차로 이제 경력을 지금까지 쌓아왔고,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 업계에서 게임 개발팀 소속 통역사부터 게임의 대관 업무나 아니면은 게임의 신작 발표회 같은 그런 통역을 프리랜서로 지원을 해드리는 등 여러 게임 업계의 많은 일들을 좀 참여해왔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랑 임원 통역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인상적인데요. 먼저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또 네트워킹 자리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C레벨 통역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C레벨 통역사로서는 이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말 모든 일에 다 참여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단적으로는 경영진과 실무진들 간의 회의, 그리고 당연히 경영진들 간의 회의부터 시작해서 외부 파트너사들과의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과의 미팅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되는 전방위적인 모든 회의들을 다 들어가게 되면서 해외에도 자주 나가게 되고, 또 다양한 시차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장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게임 개발팀 소속으로도 인하우스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약간 그 요구되는 자질이 약간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C레벨 서포트를 하는 통역사로서는 당연히 그런 통역 품질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몇 가지 생각해보면 신의 성실함이라는 되게 포괄적이지만 또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겸허함이라든가 아니면 친화력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인하우스든 그렇긴 하겠지만 인하우스 환경이라는 게 항상 예측 가능하지는 또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경영진 서포트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면 사실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항상 예측 가능한 일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들을 함께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여러 변수에 있어서도 좀 유연하게 잘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실 글로벌 대기업이 다수 존재를 하다 보니까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게임 산업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취향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네. 제가 사실 거의 대학교 때부터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에 워낙 관심이 많았기도 했고 대학교 때부터 게임을 정말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대학원 저희 이화여대 통역대학원 다닐 때도 제가 그때 학교 앞에서 자취를 좀 했었는데 네. 학교 앞에 PC방에 이제 몇십 시간씩 시간을 결제를 해두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제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게임 업계와 게임 그 자체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사실 통역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집중력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장거리 달리기 같은 성질도 분명히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 소모가 심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지칠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건강한 마인드셋으로 그래도 내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더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좀 흥미와 관심이 있는 업계를 선택하는 게 저는 되게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게임 업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맞아요. 되게 종종 많이 뵙거든요. 오늘 이거 촬영한다고 저희 회사 동료분들이랑도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어떤 감사해요.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까 이런 고민을 네. 같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주셨던 말씀이, 사실 게임을 정말 하드코어하게 즐기지는 않더라도 한 가지 게임을 좀 오랫동안 즐겨본 경험이
처음이라면 게임 업계에서 마주하시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부터 뭐 라이브 서비스가 운영되는 그 방식과 그리고 업데이트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게이머 커뮤니티의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게임을 살짝이라도 즐겨본 경험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작은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게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그런 게이머분들의 트렌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밈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도 굉장히 빨리빨리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과 장점이 많은 업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간 질문으로 네. 그 통대 시절 그렇게 즐기셨던 게임의 이름이 뭔지 혹시 넥슨의 게임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죄송하고, 제가 그때 대학원 때 정말 좋아했던 게임은 네.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아주 많이 했었고요. 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거 아마 제가 기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넥슨에서 오버워치 관련해서 협업을 블리자드랑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너무 다행히 어떻게든 저희 회사와 연결고리가 좀 생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즐기시는 넥슨의 게임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제가 사실 오버워치 자체가 슈터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슈터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회사의 자회사 중에 엠바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개발한 더 파이널스라는 게임을 요즘은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런칭했던 아크레이더스라는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홍보했으니까 네. 넥슨에서 용서해 주시리라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게임은 오래도록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의 임원 통역사가, 그리고 게임 산업의 통역사가 이화의 동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간 이제 넥슨 소속으로 다양한 통역 업무 진행하시면서 성취감을 가장 크게 느낀 업무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좀 정말 뿌듯하다라고 느끼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이 통역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담긴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을 예로 들면은, 게임 개발에도 뭐 게임 기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뭐 아트, QA, 그리고 사업과 운영,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뭐 회사의 뭐 홍보팀 분들이나 뭐 재무, 법무, 인사도 너무 다양한 분들의 고민과 그런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저의 목소리로 이제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당연히 그냥 게임 신작 뭐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사실 뭐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에 담겨 있는 그런 고민과 정성을 제가 제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소개했을 때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저는 항상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보람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어떤 것을 잘 전달을 했을 때 네. 뿌듯함이 크다. 너무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게임도 하나의 작품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성과를 거두기까지, 네.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페셔널해지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심에는 아마도 이화겠죠? 그래서 실무자로서 이대 통대가 아니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화여대가 다른 당연히 뭐 국내외 통역대학은 너무 훌륭한 학교들 너무 많지만, 네.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실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을 현장 중심적으로
깊이 있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실무에서 통역을 진행할 때 필요한 스킬들도 굉장히 수업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현장에 가까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정원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래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들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재학생인데요. 네. 저도 이제 교수님들이랑 좀 밀접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저희 대학원의 좀 큰 장점이지 않은가. 그리고 또 소수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동기간에도 좀 더 끈끈해지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선배님도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업계 경험이 쌓인 동문이시잖아요. 그럼 또 필드에서 있는 현직자로서 바라보는 학교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화여대 졸업생분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다른 학교 분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 정말 현장에 가깝고 실전에 가까운 그런 환경에서 깊이 있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실제 현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엣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사실 이화 여자대학교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게임 산업은 좀 남초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게임 산업도 그렇고 그런 뭐 군사 관련된 산업도 네. 사실 이화여대 동문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업계 일원으로서 이제 통역사를 일을 하면서 뭐 어느 회사에 뭐 이대 동문분들 계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업계여도 남초 업계여도 어딜 가도 동문은 있다 네. 하는 점에서 좀 자랑스러운 그런 아, 마음도 들고 안정감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막바지로 흘러가는데요. 게임 대기업 임원 통역사라는 직업, 나아가서 이제 통역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 순간에 와, 나 진짜 통역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도 이 통역사라는 직업이랑 굉장히 잘 맞았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통역사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최전선에서 들어볼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막 궁금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게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특히 이제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그런 경영진 서포트 하는 통역사 일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프리랜서 할 때도 뭐 개발팀 소속 인하우스 할 때도 그랬지만 통역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고수들의 삶을 가상 체험해볼 수 있는 너무 재미있는 직업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자기 일을 갈고 닦아오신 분들의 바로 옆에서 그 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가장 1차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런 고수분들이 예컨대 뭐 의사결정은 어떤 생각을 거치면서 하시는지 뭐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그거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갖고 또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런 되게 많은 일들을 너무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인생을 배우기에 좋은 직업인 것 같다라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또 두 번째로 이 통역사라는 직업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가벼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다라 하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날에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동성이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정말 언어의 그런 교환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에든 스며들어서 너무 다양한 그 생각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순간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회의들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다시 좀 나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 달력성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통역사로서 의외로 되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야수의 심장을 갖는 것이라고.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네. 자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사실 그 현장에 가면은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강하게 믿으면서 야수의 심장으로 그때그때 잘 헤쳐나가는 게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하우스 통역사 그리고 경영진 통역사로서 근무를 해보면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도 그거를 듣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하루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거는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큰 맥락은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날 하루를 야수의 심장으로 잘 살아낸다면 충분히 이제 훌륭한 이제 인하우스 통역사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동료분들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네.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리고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도 아직 실무 경험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느끼고요. 또 말씀해주신 가벼운 직업이다.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든 언어가 필요한 곳이면 그렇죠. 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하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복 탄력성, 일일비하지 않는 자세, 맞습니다.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으로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수의 심장으로 통역사로서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바 또는 꿈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